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시료값은 해당 문제는 비정연파 교류의 시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시료값 IRMS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각 성분의 시료값을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전류를 보게 되면 이것은 직류분 될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파가 되고 이것은 삼고조파가 됩니다. 그럼 직류분의 시료값은 그냥 직류 자체가 시료값 되겠죠. 10의 제곱 될 것이고요. 기본파의 시료값은 자,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인데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이게 시료값 됩니다. 10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이너스 5가 시료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루트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5 해서 얘가 루트 225가 됩니다. 225는 15의 제곱 되기 때문에 15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저항 2옴의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이 2옴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비 전력을 구할 때 P는 I 제곱 R 뭐 이런 식도 있고 또는 뭐 R분의 뭐 V 제곱 뭐 식이 있겠죠, 그렇죠? 자,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편의상 제가 요 점의 전위를 0으로 보고요. 요 점의 전위를 제가 V다라고 보겠습니다. V. 즉, 요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점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나가는 전류,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다 합치면 0 되겠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저항은 12이고요. 전이차는 V에서 20을 빼면 되겠죠. V-20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저항은 2이고 전이차는 V에서 0 빼면 V가 되겠네요. 2분의 V 되고요.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3A인데 방향이 반대이네요. 마이너스 3 되겠죠. 얘를 합치면 0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제가 똑같이 12를 한번 곱해 볼게요. 12를 곱하면 여기는 V-20 되고요. 여기다 12 곱하면 6 남겠죠. 6V가 되고요. 빼기 여기다 12 곱하면 36 됩니다. 이퀄 0 되겠죠. 그럼 얘랑 더하면 7V 되고 요렇게 넘어가면 56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V는 7, 8에 56, 8V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점의 전위가 8V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2옴에 걸리는 전압이 8V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8이고 얘가 0이니까. 그럼 제가 요 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항은 2이고 전압은 8V, 8의 제곱. 88에 64. 64를 2로 나누면 32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즉 2옴에서의 소비 전력은 32W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압 2V인 두 개의 직류 전원과 정전 용량 C 페러신 두 개의 캐패시터를 연결한 가회로, 나회로가 있다. 각 회로의 모든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의 합을 총 정전 에너지라고 할 때 가회로의 총 정전 에너지와 나회로의 총 정전 에너지의 P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전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그럼 이 C에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 W 라고 하는 공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 CV 제곱. 그렇죠? 또는
2 C분의 Q의 제곱. 그쵸? 또는 2분의 1 QV.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 그쵸? 정전 에너지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요거를 적용을 해볼게요. W는 2분의 1 CV 제곱. 자, 그러면, 먼저 가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병렬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2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2입니다. 그쵸? 그럼 얘에서의 에너지는 2분의 1 C2 제곱이고요. 맞죠? 여기에서의 에너지도 2분의 1 C2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가회로에서의 전체 정전 에너지는 요 두 개를 더한 값인 2분의 1 C2 제곱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얘는 C2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나회로를 볼게요. 나회로. 자, 요 C 용량이 같아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 전압은 2E예요. 그렇죠? 그럼 이 2가 요게 똑같이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 될 것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2가 될 것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얘에서의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C제곱 되고요. 여기에서의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C제곱이 돼요. 마찬가지로 얘 두 개를 더한 게 요 나의 총 정전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얘 합쳐서 C2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에서의 정전 에너지 C 제곱, 나에서의 정전 에너지 C 제곱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개의 B는 1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무한히 긴 두 평행 직선 도체의 간격이 2cm이고 각각 4A와 2A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두 도선 간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의 크기와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쪽은 요 4A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이 두 도선 간의 거리를 편의상 D라고 볼게요. 그럼 이 D값이 2cm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류의 방향이 동일할 때가 있고요. 반대 방향일 때가 있겠죠. 그죠? 이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흡인력. 잡아당기는 힘.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반발력.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반발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작용하는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공기나 진공 중에서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돼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요 두 직선 도체 간의 거리예요. 2cm니까 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될 것이고요. 2 곱하기 전류가 하나는 4A고 하나는 2A죠. 그래서 4 곱하기 2 될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8 되겠다. 그죠? 8. 요렇게 10의 마이너스 5 되겠네요. 적어 보시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뉴턴 퍼 메타 해서 답은 반발력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뉴턴 퍼 메타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부하 임피던스의 최대 평균 전력이 전달될 때 전원에서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문제에서 이 전원에서 공급되는 평균 전력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최대 평균 전력이 전달된다. 즉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는 이 내부의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 간에 서로 켤레복소수의 관계일 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됩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가 내부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얘가 10 플러스 J 1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하의 임피던스는 10,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J1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전류를 한번 이렇게 구해 보겠습니다.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란 얘기예요. 임피던스는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10 플러스 J10 플러스 10 마이너스 J10 이렇게 돼요. 그죠? 전압은 20. 그럼 여기에서 얘가 서로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20분의 20 해서 얘가 1A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라는 얘기예요? 1A라는 얘기예요. 1A. 맞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력이에요. 그러면 전원의 전압과 전원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P는 20 곱하기 1 해서 20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단자 AB에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 GAB는 즉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4옴과 J2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얘 3옴 그리고 얘 그리고 마이너스 J5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부분부터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보죠. 자, 병렬 연결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것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하게 되면 4 플러스 J 2 되고요. 곱하게 되면 4 J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여기에 똑같이 켤레복소수를 한번 곱해볼게요. 위 아래 똑같이 얘는 4 마이너스 J 2 여기도 마찬가지로 4 마이너스 J 2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것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자, 얘를 곱하면 J에 4, 2, 4 32가 되고요. 4J2 마이너스 J2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면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0분의 16 더하기 4니까 20분의 요거 먼저 16 플러스 J 3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16을 20으로 나누면 0.8 되고요. 31을 20으로 나누면 1.6 되겠죠.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AB는 이렇게 됩니다. 3 더하기 얘는 0.8 플러스 J 1.6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J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적으면 요거 계산해 보면 3.8 되고요. 요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J의 3.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항 R과 유도성 리액턴스 X로 이루어진 Y 결선된 평형3상 부하를 선간전압이 220V인 평형3상 교류전원에 연결했을 때 선전류는 루트 3분의 22였다.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부하가 Y 결선되어 있습니다. 그럼 Y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은 30도가 앞선다.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저항과 리액턴스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요 선간전압, 요 선간전압이 220V이다 이거예요. 얘가 220V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요 상전압 VP라고 하는 것은 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돼요.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니까 거꾸로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220V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전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가 루트 3분의 22A이다 이런 얘기죠.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도 똑같이 루트 3분의 22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임피던스를 구해보죠. 임피던스는 상 전류분의 상전압입니다.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22를 루트 3으로 나눈 것, 22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 이거잖아요. 그죠?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20, 상전류는 루트 3분의 22. 얘는 얼마 돼요? 10옴 된다고요. 이것의 임피던스가 10옴이라고요. 맞죠?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항과 리액턴스를 알고 싶다고요. 저항은 임피던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고 리액턴스는 임피던스 곱하기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얘기죠. 얘가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얘기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0 곱하기 0.8 하면 여기는 8옴이 되는 거고 10 곱하기 0.6 하게 되면 얘가 6옴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저항의 값은 8옴이고 리액턴스의 값은 6옴 되기 때문에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가 정상 상태에서 동작할 때 카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자, 회로를 보게 되면 얘는 직류입니다. 직류. 직류에서 정상 상태일 때 L은 단락되고요. 요 C는 개방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직류 전원에서 정상 상태일 때 L은 단락, C는 개방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에 L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이고요. C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 자, 먼저 12V. 그 다음에 1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5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단락된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단락된다고요. 얘가 단락. 그리고 여기는 개방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여기는 없는 애라고요. 이렇게.
없다고요. 이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전류 구해 볼게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럼 이 전류 값을 계산해 보면 저항은 1 더하기 5 해서 6옴 되고요. 전원은 12 하면 얘가 2A 된다고. 2A. 아, 여기에 2A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2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5옴에, 자, 요 점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요 점을 이렇게 영전이라고 볼게요. 자, 5옴에 2A가 흐르면 얘가 이렇게 10V가 걸려요. 이렇게. 10V. 여기와 여기 간에, 즉 5옴에 10V가 걸린다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 간의 전위차가 10V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점의 전위는 10V이고요. 요 점의 전위는 0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요 C의 양단에 걸리는 전위가 10V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하면 돼요? 저장되는 에너지. 자, 먼저 요 C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2분의 1. C 값은 1이에요. 요 양단에 걸린 전, 이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0이라고요. 10의 제곱. 되겠죠? 요 계산해 보면 50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L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이에요. 그럼 계산해 보면 2분의 1. L 값은 2예요. 전류는 2A가 흐른다고. 2의 제곱. 계산해 보면 4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C에 저장되는 에너지 50줄, L에 저장되는 에너지 4줄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부 저항 15옴, 인덕턴스 20mL인 코일의 양단 전압이 다음과 같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주파수는 얼마인가?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죠. 그럼 여기에서 이 전압은 250 코사인 오메가 t. 그럼 시료값으로 하게 되면 루트 2분의 250 되고요. 여기는 R, 여기는 코일 리액턴스 X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 코사인 되겠죠. 크기는 루트 2분의 10A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는 15옴이고 여기에 L의 값이 20mH일 때 각 주파수 오메가가 얼마이냐 뭐 이러한 문제입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다. 임피던스 G는 전류 I분의 전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루트 2, 루트 2로 나눠졌으니까 그냥 얘를 10분의 250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뭐 그래도 되겠죠? 얘는 25옴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은 임피던스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은 임피던스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15이고요. 얘는 25예요. 그쵸? 뭐 공식으로 얘를 계산해 보면 x는 루트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3, 4, 5 이거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를 5배 하면 15가 되고요. 얘를 5배 하면 20 되고 얘 5배 하면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3, 4, 5 5배 하면 15, 20, 25 즉 여기에서 이 리액턴스가 25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리액턴스가 25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이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20은 각주파수 오메가 모르고요. L 값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란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20, 여기 20, 그렇죠? 그럼 얘가 1 되려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얼마야 돼요? 10의 세제곱 돼야 되겠죠. 1000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보기에서 우리가 각주파수를 찾아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직류전압 V가 연결될 때 축적된 전하량이 가장 적은 캐패시터는 단 C1, C2, C3, C4의 캐패시터는 각각 1, 2, 3, 4 페럿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전하량이 가장 적은 캐패시터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럼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C, V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Q 값을 구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 C 값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문제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의 V 값을 넣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C1, 1이에요. 그죠? C2랑 C3는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2 더하기 3 하면 얘는 5 페럿이에요. 요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편의대로 제가 여기에 6V의 전압을 인가를 해볼게요. 6V에. 6V. 그럼 여기는 6V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Q는 CV에 의해서 얘랑 얘랑 곱하면 4 곱하기 6 하면 24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전하량은 24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하량, 직렬에서는 전하량이 일정해요. 그럼 정전 용량과 전압은 서로 반비례해요. 그럼 6V를 인가하게 되면 정전 용량이 1대 5면 전압의 비율은 5대 1이에요. 여기에는 5V의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는 1V의 전압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1대 5면 전압은 그거의 반대인 5대 1이 걸린다고요. 그럼 여기는 5V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1페럿에 5V의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는 5 곱하기 1 해서 5 쿨롱의 전하량이 쌓이겠죠. 그죠? 5 쿨롱.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1V에 1V. 여기는 1V의 전압이 걸린다고.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1V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여기 1V의 전압이 걸리면 1 곱하기 2 해서 여기는 2쿨롱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V의 전압이 걸리면 3 곱하기 1 해서 얘는 3쿨롱의 전하량이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이 전하량이 가장 작은 게 뭐냐 묻고 있잖아요. 얘가 제일 작잖아요. 2, 3, 5, 24. C2가 전하량이 가장 작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원과 G2가 다음과 같이 Y델타로 구성된 후 평형삼상 전원과 연결할 때 선간전압이 100루트3V일 때 선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Y결선이 되어 있고요. 얘는 델타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Y결선과 델타 결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습니다. 이것 기억해 두시고 자,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G1 요거 8 플러스 J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G1의 절대값은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하시게 되면 얘는 15음 돼요. 15음. G2를 보겠습니다. G2는 24 플러스 J18이에요. 그럼 루트 24의 제곱 더하기 18의 제곱 하면 얘는 35음 이렇게 돼요. 그렇죠?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선간전압이 100 루트 3이에요. 여기가 100 루트 3이란 얘기죠. Y결선에서 요 상 전압은 요것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100V예요. 이렇게 100V. 그럼 이때 요거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 IP는 임피던스 분의 VP. 그렇죠? 여기 지원의 임피던스는 15Ω다라고 계산을 했고요. VP는 100V다라고 했습니다. 10A가 되겠네요. 그렇죠? 10A. 그런데 Y결선에서 상 전류와 선 전류는 같다라고 했죠. 여기에는 얼마가 흘러요? 요거랑 같은 10A가 흐르더라. 자, 다음에 델타 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 자,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그 얘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 루트 3이라는 얘기죠. G2는 아까 얼마였어요? 30옴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는 똑같이 임피던스 분의 VP입니다. 임피던스는 30이고요. 전압은 100 루트 3 됩니다. 그럼 이것 계산해 보시면 루트 3분의 10A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흐르는 전류가 루트 3분의 10A. 그러면 요거는 상전류예요. 선전류는 자, 델타에서 선전류는 상전류 루트 3배란 얘기죠. 요것의 루트 3배란 얘기예요. 10A가 돼요.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 Y 결선된 부하에 의한 전류 10A와 델타 결선에 의한 부하 전류 10A를 합친 즉 10 더하기 10인 20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20A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의 단자 AB에 대한 태블랑 등가회로가 그림 이다. 전압 VTH와 저항 RTH의 합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태블랑 등가회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VTH다라고 하는 것은 요 AB 단자의 자, 요 유곰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곰을 제거하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TH고요. 그리고 AB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합성 저항의 값이 RTH가 됩니다. 그러면 자, 유곰을 제거했을 때의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AB 단자에서 유곰을 제거했을 때의 회로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 3A가 되고요. 여기는 4옴, 여기는 4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제거하면 그때 요 AB가 6이잖아요. 그렇죠? A, B. 그럼 AB 양단의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4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럼 여기 전류원 3A짜리 전류원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3A가 흐르겠네요. 그러면 4옴에 3A가 흐르면 4 곱하기 3 해서 그러니까 V는 I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12V가 돼요. 즉 VTH AB 간의 단자 전압은 12V 해서 VTH는 12가 되고요. RTH는 전압원은 개방하고 전류원은 개방하고죠. 전류원 뭐 한다고요? 개방한다.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했을 때 요 AB에서 바라본 저항값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회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라보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의 저항이 얼마나 이거죠. 얘가 RTH라고 하는 이렇게. 얘가 4가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얘 더하기 얘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12 더하기 4 하게 되면 16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코일 L1N2의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2, 5헨리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1헨리다. 두 코일을 그림과 같이 직렬로 연결하고 합성 코일 양단 AB에서 측정한 전압이 90V일 때 코일 L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회로를 보게 되면 이 도트, 점의 위치를 보면 똑같이 왼쪽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동 접속이다라고 하죠. 이 가동 접속에서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 보면 L1 플러스 M 더하기 L2 플러스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L1 플러스 M, 얘는 L2 플러스 M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L1은 2L2, L2는 5L2이고 상호 인덕턴스 M은 1L2, 1L2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3헨리, 얘는 6헨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양단에 전압이 90V이다 이런 얘기예요. L에 걸리는 전압은 L의 비례예요. 그러니까 얘가 3대 6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30V의 전압이 걸리고 여기는 60V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더해서 90 되겠죠. 여기 30V, 60V. 문제에서는 요 L2에 걸리는 전압을 묻고 있죠. 60V.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절심의 1차 측의 N1 100회, 2차 측은 200회의 코일을 감고 1차 코일에 100V의 전압을 인가한다. 이때 저항 100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단 변압계는 이상적이며 전압과 전류는 시력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N1과 N2에 대한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100회 감고 여긴 200회 감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1대 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배 많이 감았다는 얘기예요. 1대 2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에서 V1이 100V란 얘기네요. 100V. 그럼 여기는 2배 많이 감았으니까 여기는 200V란 얘기죠. 그죠? 2차 측에는 200V가 된대요. 권수비가 1대2면 전압도 똑같이 1대2가 되겠죠. 여기가 100V면 여기 200V.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점, 변압계에서 점은 그냥 볼 것 없이 여러분들이 점이 있는 곳이 그냥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점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등전이란 얘기네요. 등전이. 전이가 같다는 얘기죠. 편의상 요 점의 전이를 제가 0전이라고 볼게요. 0전이. 그러면 요 점의 전이는 여기보다 100V가 높으니까 요 점의 전이가 100V예요. 플러스 100V. 자, 요 점의 0전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럼 요 점의 전이는 여기보다 200V 낮다는 얘기죠. 그럼 요 점의 전이는 마이너스 200V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이차. 여기는 100에서 마이너스 200을 빼면 300V의 전이차가 발생이 되겠다. 이렇게. 맞죠? 여기는 플러스 10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니까. 100옴에 300V의 전압이 걸리면 전류 I는 저항은 100이고 전이차는 300에서 3A의 전류가 흐르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상의 부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 오민 평형 델타 델타 결선에서 삼상 부하에 소비되는 총 유효 전력은 14,400W이다. 이때 상전압은 얼마인가? 이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부하가 델타 결선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요 임피던스의 크기가 G는 16 플러스 J12다 라는 얘기고, 소비 전력이 총 유효 전력이 14,400W이다 이런 얘기죠. 그때 상전압을 구하여라. 상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V, P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전압 VP 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될 거. 자, 먼저 임피던스의 한번 절대값을 구해보면 루트 1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하게 되면 20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20옴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상전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요 상전류는 요 유효 전력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3IP의 제곱 R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4,400W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3 곱하기 IP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값은 문제에서 16으로 주어져 있죠. 16 이퀄, 자 144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이에요. 곱하기 100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16은 4 곱하기 4죠. 그럼 여기 4로 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100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3 이렇게 없애볼게요. 즉 IP 제곱은 300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IP는 루트 쓰면 되잖아요. 루트 300 해서 10 루트 3A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이 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IP는 10 루트 3 될 것이고, 임피던스는 20 해서 200 루트 3 볼트다라고 하는 상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RLC 병렬 회로가 정상 상태에서 동작할 때 각 주파수를 변화시켜 얻을 수 있는 전압의 최대값과 이때의 각 주파수는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서 RLC 직렬, RLC 병렬 등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이 될 때라고 하는 것은 다 공진이에요. RLC 직렬 공진, RLC 병렬 공진. 공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LC 병렬 공진에서 공진이 일어나게 되면 L에 흐르는 전류와 C에 흐르는 전류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상쇄돼서 여기에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요 저항에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전류원에 의해서 모든 전류가 여기에만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전압 VT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겠죠. 10 곱하기 5 하게 되면 50에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압의 최대값, 사인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잖아요. 50V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각 주파수를 구해라. 자, 공진에서 우리 공진 주파수 F0는 어떻게 돼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각 주파수란 말이에요. 양변에 똑같이 2파이를 한번 곱해볼까요? 2파이. 그럼
이 파이 F가 각주파수잖아요. 얘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루트 LC분의 1 된다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L의 값은 1 미리헬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되고요. 이 C 값은 1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되겠죠. 분의 1 된다고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0의 4제곱, 즉 만 라디안 퍼 세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전압의 최대값은 50V가 되고요. 각주파수는 만 라디안 퍼 세크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역률이 지상 0.8인 부하 GL에 소비되는 유효전력은 4kW이다. 역률 1로 개선하기 위하여 캐패시터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할 때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부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하에 대해서. 자, 이 부하의 유효 전력은 4kW니까 4000W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하의 무효 전력은, 자, 무효 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란 얘기예요. 계산해 보면 4000 곱하기 코사인 값이 0.8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0.8.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됩니다. 그렇죠? 이 계산해 보면 3000 바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의 무효 전력이 3000 바라는 얘기예요. 그럼 역률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무효 전력이 0이 돼야 돼요. 병렬로 이것을 달았을 때 역률이 1이 되려면 얘의 무효 전력이 3000 바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의 무효 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R은 콘덴서니까 우리가 QC라고 적어볼까요? QC는 XC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XC분의 전압의 제곱.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C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 C분의 1분의 V의 제곱.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오메가 C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이 C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C가 얼마이냐. 그런데 얘가 얼마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하의 무효 전력의 크기와 요 C에 의한 무효 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요. 3000. 이렇게. 근데 전압은 얼마예요? 시료값 100V. 100이라고요. 그렇죠? 오메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값이 또 10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자, 이 식에서 그대로 우리가 이 C 값을 구해보면 C는 다 넘기면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V의 제곱분의 QC 값이라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메가는 10 되고요. 전압은 100의 제곱 되고요. 여기는 300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3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죠. 올라가면 마이너스 4, 올라가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가 된다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 단위가 페럿 되겠죠. 그럼 얘는 30, 이거는 미리 페럿이라고 쓸 수 있겠죠. 미리 페럿. 그래서 C 값은 30 미리 페럿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노드 A의 전압 VA와 노드 B의 전압 VB의 차는 얼마인가? 여기서 AB 간의 전이차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회로를 변환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도 변환을 할 것이고 요 부분도 제가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옴 얘는 똑같이 그냥 요렇게 2옴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4A의 전류원과 4옴의 병렬 연결된 회로는 전압원과 직렬 연결된 직류회로로 직렬회로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와 이렇게 지금 전류의 방향이 위쪽이죠. 그럼 전압원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4옴이 그대로 여기 4옴 되고요. 전압원은 얘와 얘를 곱한 값이에요. 4 곱하기 4 해서 16V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저항과 얘는 아래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6옴은 똑같이 여기 6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전압은 얘와 얘를 곱한 6 곱하기 1 한 6V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류는 자, 이 직렬회로에서 저항의 값이 2, 6, 4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다 더해주시면 되죠. 4 더하기 2 더하기 6 4 더하기 2 더하기 6 될 것이고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16 더하기 6 계산해 보시면 12분의 22다 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2분의 22A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서 A, B 간의 전이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2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2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을 하면 되죠. VAB는 전류 12분의 22 저항 2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약분해 보면 6 될 것이고요. 이렇게 약분해 보면 여기는 11이고 밑에는 3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1볼트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즉 2옴에 걸리는 전압, 즉 A와 B점의 전이차는 3분의 11볼트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헬에서 t 0일 때 스위치 S1은 개방되고 스위치 S2는 닫힌다. t가 0보다 클 때 전압 VC의 자연 응답 특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에서 스위치 S1과 S2가 개방되고 닫혔을 때의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1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회로와 전류원은 개방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2가 닫혔다라고 하면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옴은 단락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보기 편하도록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C, 여기에 L, 그렇죠? 요거. 그리고 여기에 저항 O 이렇게 됩니다. 그 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100 마이크로페럿, 여기는 10 미리헬리, 그리고 여기는 5옴 됩니다. 즉 RLC 병렬회로예요. 그렇죠? 자, 이 RLC 병렬회로에서 과제동, 임계제동, 부족제동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R, L, C. 얘는 뭐예요? RLC 직렬입니다. RLC 직렬회로 해서 우리가 제동 관련된 식 보게 되면 R과 2의 루트 요 C분의 L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자, R값과 2의 루트 C분의 L이 같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임계제동이다 라고 하죠. R값이 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과제동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제동. R값이 작으면 우리는 얘를 부족제동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RLC 직렬에서. 실질적으로 RLC 직렬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RLC 병렬이에요. RLC 병렬에서는 조금 다르더라. R과 여기 보시면 여긴 2죠. 2가 아니라 여기 2분의 1입니다. 루트 C분의 L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얘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는 임계제동이에요. 임계. 똑같이. R이 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R이 컸을 때는 과제동이지만 병렬에서는 반대로 얘가 부족제동입니다. R이 작다라고 하면 얘가 과제동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 저항값은 5옴 이렇게 있고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2분의 1에 루트 이 C의 값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되고요. L의 값은 10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 5 나와요. 5. 그럼 얘와 얘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임계제동, 임계감쇄란 얘기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 S는 t = 0에서 개방된다. t가 0보다 클 때 캐피시터의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C가 V0다라고 하는 전압으로 충전되어 있다는 얘기죠. 충전되어 있다. 이걸 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이 저항들을 통해서 소비가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C의 전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그림 하나, 즉 회로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C가 있어요. C.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전압은 초기 전압이 V0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스위치 하나를 달아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R. 그럼 여기 상태에서 제가 스위치를 이렇게 닫게 되면 이 C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이 저항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 저항에서 소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 C의 전압 V0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C의 전압은 V0로부터 0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V0에 2의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RC가 시정수란 얘기예요. 시정수. 그렇다면 이 회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떠한 값이 될까라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얘는 어차피 열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없는 회로다라고 치면 돼요. 그럼 자, 이 R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 점과 요 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얘를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이걸 없애고 얘를 이쪽으로 어차피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2R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것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그 값의 반이 되겠죠. 여기 합성조항 R 돼요. 그쵸?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C. 요게 초기의 전압은 V0란 얘기예요. R. 그쵸? 요거 R. 이렇게 되나요? 그럼 R과 R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없애는 대신에 얘를 2R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2R. 여기 C.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 똑같이 이외로 해서 얘가 R이 아니라 2R이 되면 여기도 R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데요? 2R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그쵸? 즉, 요 C에서의 전압은 V0의 2의 마이너스 2RC분의 1 T가 된다는 얘기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